자, 요즘 이게 락TV가 문재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역대급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숱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국민을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은 말입니다. 국민이 욕을 해도 감수해야 한다더니 간장 종지만도 못한 짓에 문재인이 말한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이런 참 한심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황당한 기사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의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지금 횟수로는 3년째 수사 받은 끝에 3년 아주 끈질기게 수사를 했군요. 이런 비판 전단을 살포했다고 3년째 수사를 한 끝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다는 것인데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019년 문재인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로 이 34세 김모 씨를 모욕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는데 휴대전화 포렌식 명목으로 석 달간 압수까지 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해서 추궁당했다고 합니다. 10차례 모욕죄인데요. 10차례나 불러서 추궁을 당했다고 합니다. 김정식 씨는 경찰에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재인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었으니 그렇다 답변을 들었다고.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재인 본인이나 문재인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법리상 문재인이 김 씨를 고소했다는 것이란 주장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국민을 모욕죄로 대통령이 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칭 참칭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을 직접 고소한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말이죠. 아니 내가 조사를 받으러 왔고 내가 피의자라면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경찰은 이걸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만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소한 새끼가 누구냐고. 이 새끼야. 피의자를 고소하려면 고소인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조사를 해야 조사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 고소한 새끼가 누군지 말도 안 해주고 아니면 다 알면서 뭐 그래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니 고소인이 누군지 거기에 이 고소자가 조사를 하면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법인데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알면서 참나 알면서 말 그래요. 알면서 저 파란 지붕 밑에 있는 그 아새끼 있잖소. 그 새끼가 했겠지. 진짜 알면서 진짜 이렇게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항구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김 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양반아, 경찰, 이 양반아, 나를 불러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그 상대자, 고소자, 내가 피의자라면 고소인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주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나 못 받으니까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해, 이 새끼야. 하고 집에 가니까 또 나오라 해가지고 10차례나 조사를 하면서 이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말도 안 하고 지 입으로는 말을 못 한다. 알면서 왜 묻냐.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내가 징계를 받는다. 내지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는 말입니다. 모욕죄 피의자는 고소 주체와
시점 등을 정보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도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중앙일보가 경찰에 문 대통령이 김 씨를 고소했냐고 묻자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법리상으로는 문재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이가 고소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이고 그냥 알아서 해요. 나는 내 입으로 뭐 말 못해요. 이거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이 진짜 이거 말 내가 뭐야 아이 씨발 뭐하러 내가 이 조사를 내가 맡아가지고 내 씨발 내가 뭐 못 먹고 살겠네 씨발 밥 먹고 살라니까 얘이 씨발 이기면 완전히 아 진짜 세상 더러워서 말이야 조사도 못하겠고 아이 진짜 이거 아이 나도 이런 입장이에요.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경찰이 말했다고 합니다. 참 지랄 같습니다. 참고로 문재인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의 표현을 범주로 허용해도 되고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문재인이 아닙니까? 또 2017년 2월 9일 JTBC의 썰전에 나가서 아니 만약에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면 말이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하고서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뭐 그 누드 그림도 막 국회에 붙여놨는데 그것도 뭐 죄가 없다 그러지. 박근혜 대통령 비아그라 뭐 박근혜 대통령 그 롯데호텔 37층 뭐 구슬 했니 뭘 했니 침대가 3개 있니 그런 말들 싹 다 거짓말인데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혹시 그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이런 비난이나 이런 그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참아요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요? 허허허허허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에 대해 야당은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문주주의만 남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국민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허허허허허. 아이고 나는 대통령이 돼도 국민들이 욕을 해도 참을 것입니다. 이랬던 그 문재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앞뒤가 다른 문재인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가 찬 일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세 아이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했다고 소년부에 송치를 했습니다. 13세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남은 그 막대로 박영선 선거벽보 좀 이렇게 문질렀다고 소년부에 송치를 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특등모자리, 삶은 소대가리, 때때라는 표현까지 써대며 국제적인 망신을 주고 있는데도 김여정은 고소를 안 합니까? 아니 국제재판소에 고소를 해야죠. 아니 일개 국가 대통령인데 자칭 대통령인데 아니 저 북한에 있는 김여정이가 야 이 특등모자리야 하고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리고 이 삶은 소대가리 하고 때때라는 표현을 아주 세계적인 국제 망신적인 모욕적인 표현을 해도 김여정은 고소를 안 하고 말입니다. 13세 어린 소녀까지도 송치를 하는 그저 만만한 게 우리 국민이고 개돼지고 가재붕어 개구리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 국민에게만 으름장을 놓고 김여정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료 사진으로 나가고 있지만 김여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악수를 하고 문재인은 밑에서 올려다보며 악수를 하고 김여정이가 온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반가웠나 봅니다. 김여정이가 시진핑과 인사할 때는 자, 이 시진핑과 인사할 때 고개를 90도로 굽혀서 폴더 인사를 해대고 문재인과의 인사에는 고개를 빳빳하게 지켜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짓은 다 해대고 이 국민에게는 비판 전단지 뿌렸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해댑니다. 국민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앞뒤가 다른 이자 차라리 말이랑 안 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박근혜 대통령을 그것도 국회에서 버젓이 나체 사진 걸어두고 무슨 섹스 비디오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와도 국민 한 명 고소한 적 없건만. 자, 이쯤 되면 쥐박이 닭근에 귀 아플 정도로 들어가면서도 참았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성인 군자라 칭해도 되겠습니다. 나체 합성 사진 국회에 걸어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어대는 이 표창원, 실실 웃어가며 사진 찍어대던 김성태, 이쯤 되면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과 김정숙의 누드를 전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대가 대학교에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말도 안 되는 건조물 침입죄로 걸려들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부도 소급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전단지 뿌린 사람들 싹 잡아다서 조사 버리고 연예인들 대거 출동해서 박근혜 대통령 희화했던 것들 그런 연예인들 싹 잡아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자기 비방하는 글을 쓰면 컴퓨터 내려놓으라고 할 거다. 비판 한마디만 해도 공포 정치를 할 것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자기 딸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을 14년이나 선고했다더니 삶은 소대가리가 시진핑 이것을 본가 봅니다. 완전히 시진핑과 도찐 개칠입니다. 아니면 이 공산주의를 사랑하던가요. 국민들 덕에 청와대 안에서 편히 밥 먹고 살면서 국민을 고소하다니 이 뭐하자는 짓인지 기가 찹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대던 이 문재인, 막상 자리에 오르니까 언제 그랬냐, 나 똥 싸고 나왔다, 싹 바뀝니다. 국민이 비판 좀 하는 게 그렇게도 억울합니까? 각종 정책 다 실패하고 세대 갈등 조장하고 남녀 갈등 조장하고 임대인 임차인 갈등 조장하고 의사 간호사 갈등 조장하고 이렇게 사회 분열이란 분열은 다 시켜놓고서 이것도 부족해서 남 탓이나 해대고 좀 좋은 일에는 다 지 탓이다 해대고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던 이 문재인이 코로나 정치를 하는 것이죠. 여차하면 확진자 올려서 국민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확진자 두 자리 숫자로 낮춰서 K방역 자랑질을 해대고 말이죠. 김여정의 입에 담지 못할 쌍욕에는 아무 대응도 못하면서 그저 만만한 게 국민입니까? 만만한 게 홍어조십니까? 국민에게만 고소하고 국민의 비판을 막는 웃기지도 않은 이 정권. 그동안 눈 희번덕거리는 게 누가 또 내 욕 하나 찾아보는 거였습니까? 이 락TV에서 예측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락TV에서 문재인이 국민 고소했다는 것이 이슈화되면 조만간 청와대 입장이 나올 걸로 봅니다. 자, 청와대에서 이건 우리 인이가 고소한 게 아니고 언론 탓을 해대면서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이 사건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하하겠다. 없던 걸로 하겠다. 고 말을 하셨습니다. 대범한 대통령입니다. 이럴 거라고 말입니다. 4월 29일자, 오늘이 4월 29일입니다. 락TV가 4월 29일 날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친구쨘데 본인이나 본인 위임한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이거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적 없는데 그 취하해. 참 뭐 우리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고소를 하고 그래. 없던 걸로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4월 29일 락TV에서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에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소식이 전해지는 날, 말입니다. 4월 29일자 락TV 방송을 또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